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녕 목사입니다. 국가에 참 좋은 지도자들이 자꾸 일어나야 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저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 참 그리고 중심이 빤듯하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자세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던 중에 카톡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글이 나돌더라고요. 내가 아는 최재형 감사원장. 제가 한번 이 감사원장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소개를 하는 것보다 자료 찾아서 정리해서 소개를 하는 것보다 옆에서 겪은 분의 내용을 직접 읽어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접하신 분들 많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최재형 감사원장. 나는 사법연수원에서 같은 반도 아니던 최재형 연수생을 먼 발치에서 보았다. 당시 사법연수원은 소소문 법원군에 있었는데 매일 아침 택시에서 내리면 같이 타고 온 소아마비 장애인인 강 연수생을 얻고 언덕길을 올라 연수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최재형의 등에 업힌 강은 양손에 자기 가방과 최재형의 가방과 지팡이까지 들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퇴근길도 같은 모습이고 추운 겨울에도 같은 모습이었다. 당시 연수생은 검은색이나 곤색 양복을 입고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어야 했는데 최재형의 양복 상의는 항상 뒷부분이 구겨져 있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다고 한다. 사람 하나를 등에 업고서 출퇴근한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들죠. 그것도 매일 한다는 거. 여름이나 겨울이나.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백성들을 등에 짊어지고서 힘을 내도록 해준 역할도 해야 됩니다. 때로 지쳐서 때로 병들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백성들 그 등에 짊어지고 옮겨줘야 힘을 얻고 길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을 바닥에 깔고 그걸 밟고서 돌아다니니 아픈 백성들은 더 병드는 거죠. 더 아파지는 거죠. 자, 마저 읽을게요. 연수원을 마치고 동기 99명이 광주 보병학교에서 12주간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최재형을 가까이 지내면서 알게 되었다. 훈련 중 가장 힘든 유격교육 일주일 당시 장교 후보생 중 누가 중대장을 맡느냐를 동기들이 모여 의논했다. 유격교육은 완전 군장을 하고 오후 5시 부대에서 출발 40km 들판과 산을 넘고 행군하여 이 길 오후 5시 유격훈련장에 도착 10월 말 일주간 암벽타기, 수중낙하, 목봉 체조 등 힘든 훈련 후 다시 같은 길을 행군으로 돌아오는 고된 훈련이다. 중대장 후보생은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중대원들을 통솔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참으로 힘든 직책이라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동기들이 최재형을 추천하자 그는 흔쾌히 승낙하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되지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익이 되고 얼굴이 팔리는 일에는 나서고 손해가 되고 자기가 힘들어지고 곤란해지는 일에는 몸살이고 이건 지도자가 아니죠. 최재형 감사원장 이분은 이런 면에서 지도자 자질이 참 넘친다 생각이 듭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그간 자기 딸 둘 결혼시키면서 동기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고아원 봉사하다가 아이를 한 명 입양해 어느 정도 키우자 다시 아이 한 명을 더 입양해 키워 지금 해군 사병 복무 중이다. 입양 과정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고아원 원장이 어떤 아이를 입양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장애인지 장애가 없는지 애기인지 어린이인지를 묻자 원장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들어하는 시대에 손자 손녀 양육을 도와줄 나이에 아이를 연이어 둘이나 입양하여 키우다니 장애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199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 판사로 근무하면서 최재형과 같은 방에서 근무했다. 항상 너그러운 미소로 동료들이나 인자들에게 인자이고 재판도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 동료지만 그의 생각과 인품은 큰 형님 같았다. 몇 년 전 휴일에 전화가 왔다.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데 휴일이라 카센터가 모두 휴무해서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곳이 내 고향이라는 생각에 도와줄 수 있는지 전화를 한 것이었다. 나는 차량 전문가인 친지에게 도와드리도록 부탁드렸다. 도대체 어떤 차를 갖고 다녀서 고장으로 굴러가지 않을까? 그 의문은 최근 인터넷 기사를 보고 풀렸다. 트라제, 단종된 지 10년은 넘은 승용차였다.
권력이 생기면 권력 가지고 자기 배에 채우죠. 지금 현 정권의 인사들이 그러잖아요. 586 세대들 전부 다 배속 챙겼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등을 돌렸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 이분은 정말 검소하신 분이네요. 사심이 없는 분. 그 기사와 함께 10년 넘은 단종된 승합차 기사, 그 기사와 함께 근래 불이익기한 금액이 수천만 원이란 기사도 읽었다. 평생 공직 생활을 했고 자식 둘을 키워 결혼시켰고 입양한 아들 중 한 명은 아직 대학 재학 중일 걸로 아는데 검소한 생활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솔직히 우리나라 공부 잘한 사람 내지 지식인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기적인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최재형 원장은 이웃과 공동체를 배려하고 베푸는 인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의와 타협지 않는 올곧은 성품이다. 요즘 최재형 원장에 대해 관심들이 많다. 그가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국민들로서는 참 좋은 일이나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솔직히 그를 맡겨두고 싶다. 그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숭고한 뜻으로 정치에 참여한 분들 중 일부는 기존 세력의 저항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 일부는 숨겨진 흠이 드러나 좌초되기도 하고,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되어 망가지기도 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 몇 분쯤은 남겨두는 것도 사회의 큰 자산이라 생각된다. 변호사 박영화 씀. 감동이 참 많이 됩니다. 그죠? 특별히 이분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신앙이 말만 아니라 삶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면에서 참 감동이 됩니다. 봐봐요. 여러분,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집살이잖아요. 이낙연 대선 후보죠. 집살이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 대선 후보잖아요. 안수 집살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죠. 신앙과 말이 따로 놀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없고, 또 남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삶을 살아간 흔적도 없고, 그죠?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종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근본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이 리더로 선다면,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참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좋은 리더감이 잘 세워지도록 함께 부르짖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